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조그마한 책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박완수 통영 전 창원시장님께서는 정말 바쁘실 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통영시장님, 고성군수님, 진양 전 시장님, 그 외 많은 귀빈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책은 사실은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그냥 그 인생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 개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종교적으로 저는 사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고 그냥 무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리에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그 부분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재밌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도의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까지를 꼭지를 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범위 있는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파트, 정치라는 봉사의 현장에서 하는 그 파트를 읽어보시면 국회의원 공천이 이렇게도 되고 또 제가 2004년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고성 사건이 터져가지고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치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평이하게 써있고 그래서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여기 최정국 조합장님 계시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굴 폐광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의 선정에서부터 해수부가 그 대책을 세울 때까지를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회에 떨어지고 나니까 또 정부에서 그 관심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해결이 못 됐는데 그러나 저는 참 어전 활동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물 폐광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정국 교수님도 계시지만 경상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전 활동할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걷고 싶은 도시 통영을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램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당시 이제 4차선 우리 중앙도로가 확장될 때 그 중에 2차선을 막아가지고 걷는 도로를 만들어보자 하는 구상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진희정 시장님과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아마 우리 통영 시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걷고 싶은 도시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에 제가 기회가 닿아가지고 통영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시내 중앙동, 항남동 그런 쪽에 지금 강구와 쪽을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편하게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면 정말 우리 통영은 멋진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멋진 도시의 비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든 도시들이 많습니다. 꾸리치바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전은 한 번은 여기 계신 우리 뭐 지금 선거에 앞두신 우리 후보님들도 많은데 한번 그런 꿈은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성군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양래 군수님과 함께 조선 특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양래 군수님은 안타까운 것이 고성군이라고 하는 너무 작은 군에서 태어나셔서 안타깝습니다. 좀 더 큰 도시에 태어났더라면 좀 더 큰 역량으로 큰 역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할 계획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삼성 군수를 맞으시고 더 큰 역량으로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부분을 보시면 정치에 관해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진희장 시장님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제가 18대 국회의원 낙천과 낙선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제의 모든 운명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책에 보면 보시겠지만 제가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우리 진희장 시장님께서 청와대를 통해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17대 공천을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18대도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방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조금만 더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었으면 그때 제가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여론조사 결과가 이기고 있었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사실은 김무성 의원을 빨리 부르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리석게도 자신 있다. 이번에 내가 혼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혼자서 이기면 나는 전국적인 스타가 된다. 라고 하는 자만심과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거는 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패가 없었더라면 또 제 인생이 또 다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가 저에게는 또 큰 도움도 되었고 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파트 2를 읽어보시면 정치 후면사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쁘게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치를 해가지고 성공되고 실패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정치한다면 정치하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 가족을 벗어나서 남에게 그렇게 봉사하는 직업 중에 정치같이 큰 봉사하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거라는 것은 자기 혼을 태우는 거거든요. 정말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선거직으로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가장 큰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정치를 하게 되면 뭐 돈도 벌고 권력도 잡고 명예도 잡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선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직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봉사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적같이 건강이 회복이 되면 꼭 다시 정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선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오셨구나 하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선거 과정에서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도 힘드신데 고생하신다고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이번 6.4 선거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 되셔가지고 우리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달라고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파트는
제가 아시다시피 간내 담도암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병이랍니다. 그래서 제 세파 때는 저희 가족 이야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담았습니다. 담게 된 이유는 제가 볼 때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과 내 이웃입니다. 내 친구들. 그것이 삶의 의미지 거창하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내 가족들과 같이 살아왔던 내 형제들과 같이 아웅다웅 살아왔던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맨 마지막에 그것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써놨노 할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처지에 이제 빠져보면 이제 제가 우리 나이로 49인데 갑자기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99%는 그렇고 한 1%는 살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웃을 수가 있을 건데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생이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마지막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항상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우리 예쁜 마누라가 있고 자식 4명이 있고 또 내가 변호사 직업이 있고 또 어디 가도 내를 알아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할 때도 보면 여기 우리 진성진 변호사님 외에 많은 변호사님도 와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는 통영에서 잘 나가는데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 이번 달에는 수입이 좀 작다. 왜 이렇노?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다시 정치로 입문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끝발 잡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건데 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안 가진 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90%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처지에 빠져보니까 거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내에게 이렇게 좋은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변호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려운 처지에 빠져보면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마 1부 파트 마지막에 보면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책자 같은 책자도 아닌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주는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도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편하게 잠자는 거 편하게 먹는 거 그리고 아이들과 편하게 웃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노?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도 정말 하늘에서 축복이 줘서 이 정도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90%를 회복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번 어려움에 빠져보면 자기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돌아가시는 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감사드리고 여하튼 행복합니다. 여하튼 저는 그래도 싫지만 돌이켜보면 하늘에서 주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황당하게도 너무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은 것 외에는 뭐 여러분들 보다 더 큰 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많은 축사하시는 분 말씀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늘상 저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하는 바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사람의 책을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멀리 와주신 귀한 손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